내 이름은 지은, 29.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이벤트 기획사에 다니며 살고 있다. 오늘은 대형 기업 후원 행사 준비 때문에 새벽까지 분주했다. 땀이 마른 화장은 아직 단정했지만 다리와 발은 퉁퉁 부어 구두 굽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대표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 씨, 긴급 서류를 후원자님께 직접 전달해 주세요. 지금 당장.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눕고 싶었지만 이 일은 거절할 수 없는 종류의 부탁이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남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다. 네온 사인, 비 오는 듯 촉촉한 공기, 멀리 남산타워가 푸른 불빛을 깜빡였다. 엘리베이터는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고급스러운 공간. 조용한 저음의 기계음, 은은한 조명, 내 얼굴을 반사하는 벽, 나는 머리를 올려 묶고 옷매무새를 다시 고쳤다. 검은 원피스 위에 야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달그락였다. 띵.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나를 맞이했다. 향수와 와인의 혼합된 냄새가 은근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하얀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 손목에는 무거운 시계가 반짝였고 눈빛은 문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 있었다. 지은 씨죠. 그는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내 손끝을 스칠 때 순간적으로 심장이 크게 뛰었다. 거실은 전면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서울의 불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유리 너머 야외 풀장은 푸른 조명으로 빛나며 수면 위로 흔들렸다. 그는 문서를 펼쳐 테이블 위에 두고 나를 옆자리에 앉혔다. 오늘 행사 정말 완벽했어요. 나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서류만 확인해 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니라 내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을 타고 내려오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가려는 듯 미묘하게 다가왔다. 순간 내 몸은 스스로를 책상 모서리에 붙여 안정감을 찾았다. 하지만 귀끝까지 열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그가 컵에 얼음을 떨어뜨리며 물을 건넸다. 짧은 접촉, 유리잔의 차가움,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쪽까지 번져 들어오는 뜨거운 전류.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직 나를 보고 있었다. 지은 씨는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다. 후원자분들은 다들 과대평가부터 하시네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다가왔고 그의 체온이 공기 사이를 파고들었다. 야른 코트 사이로 전해지는 긴장감에 내 안쪽 깊은 곳이 본능적으로 움찔거렸다. 풀장 구경할래요?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어쩐지 초대가 아닌 시험 같았다. 나는 모르는 척, 조금만요. 막차가 끊기면 곤란하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발코니로 향하고 있었다. 풀장 위에는 서울의 불빛이 수천 갈래로 쏟아져 반사되고 있었다. 유리 난간에 손을 얹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그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닿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등을 가득 메웠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서울의 소음이 아니라 그의 숨소리였다.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업무다. 업무일 뿐.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낮게 말했다. 멈추길 원하면 지금 말하세요.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나 자신이 놀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살짝, 아주 살짝 허리에 손을 대며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내 시선이 그와 부딪혔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운 시험 같았고, 두 번째는 확실한 결정이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등이 닿는 순간, 온몸이 전율로 덮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는 내 몸은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베란다 블라인드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한밤중의 기억을 억누르듯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했다. 샴푸 향이 머리카락 사이로 번지면서도 내 뇌리에는 여전히 그의 손길이 스쳤던 순간과 차가운 유리에 닿았던 등줄기의 전율이 살아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차분한 듯 보였지만 눈동자는 자꾸만 흔들렸다. 나는 파우치에서 야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다듬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검은 슬랙스와 흰 블라우스, 발에는 단정한 검은 구두. 최대한 업무 모드의 차림이었다. 하지만 속옷만큼은 야은 레이스로 아무도 모를 비밀을 간직한 채였다. 오후 늦게 또다시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6시 간단한 서류 추가 검토가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어요. 나는 핑계를 대려다가 끝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승낙했다. 해가 지고 한남동 주상복합의 유리벽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낮은 웅음이 다시금 심장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나를 맞이했다. 그는 하늘색 셔츠에 소매를 걷고 있었다. 검은 바지와 은빛 시계, 그리고 특유의 차분한 미소.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히지 않았지만 시선 하나로 충분히 내 균형을 흔들었다. 거실에는 테이블 위에 문서가 정리돼 있었고 옆에는 진한 와인이 담긴 잔이 2개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펜을 건넸다.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어제는 충동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오늘은 지은 씨가 원한다면. 나는 펜을 쥔 채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눈을 마주봤다. 그 눈빛엔 압박이 없었지만 기다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하지도 않고 문서의 사인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대답이 이미 울리고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저녁을 같이 하실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직접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거절해야 했다. 그러나 네, 라는 대답이 먼저 흘러나왔다. 부엌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커다란 나무 조리대 위에는 신선한 채소와 향긋한 허브들이 준비돼 있었다. 그는 셔츠 소매를 더 걷어 올리고 칼을 잡았다. 빠른 손놀림으로 토마토를 자르고 팬 위에 올리브유가 지글거렸다. 마늘이 튀는 소리에 은은한 향이 공기를 채웠다. 나는 무심히 구경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손목 움직임과 허리에 살짝 걸린 앞치마의 매듭, 그리고 조리대 위에 비친 그의 어깨선을 따라 눈길이 멈췄다. 도와드릴까요? 빵 좀 썰어주실래요? 그가 건넨 칼을 잡았을 때 우리 손끝이 다시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이 칼끝보다 더 날카롭게 내 안을 찔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게트를 자르면서 그가 은근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 느꼈다. 저녁이 차려졌다. 우리는 야외 테라스로 나가 풀장 곁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촛불 2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수면 위로 빛이 반짝였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푸른 점으로 떴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은 씨에게. 와인이 입술을 적시는 순간
내 몸속 어딘가가 또다시 뜨겁게 반응했다. 발끝이 구두 안에서 꼼지락거리며 신호를 보냈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은근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다리를 꼬아 올릴 때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꼈다. 얇은 스타킹이 그 시선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혹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계속. 괜찮을까요?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촛불이 흔들리는 불빛만 바라봤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천천히 그의 잔 옆으로 움직여 살짝, 아주 살짝 그의 손등을 건드렸다.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웃었다. 그 주 주말, 나는 종일 행사 리허설에 매달렸다. 예술의 전당 대극장, 수많은 인파와 기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공기. 나는 클립보드를 끼고 배우들의 동선을 체크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촛불과 풀장 위의 시선이 겹쳐 흘렀다. 리허설 막바지, 관객석 끝에서 그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에 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사람들에게는 후원자다운 미소를 보냈지만 내 쪽으로는 아주 짧게 시선을 던졌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 그러나 내 몸은 이미 알아차렸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고 손끝이 떨렸다. 인터미션 시간, 나는 로비의 테이블 위에 늘어선 와인잔과 과일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가와 단지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내 팔꿈치를 아주 은근히 스쳤다. 2초 남짓한 접촉.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의자에 기대 몸을 고정시켜야 할 정도로 숨이 흔들렸다. 그날 밤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저녁 6시. 갤러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부탁드려요. 갤러리는 막 리모델링을 마친 신축 건물이었고 흰 벽에서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은근하게 풍겼다. 넓은 공간은 비어 있었고 발자국 소리만 또렷했다. 나는 펜과 종이를 들고 각 방을 기록하며 다녔다. 여긴 마음에 드시나요? 어느새 뒤에 서 있던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흠칫 돌았다. 그는 재킷만 걸친 채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었다. 깔끔하네요. 조명이 잘 살아있고. 하지만 지은 씨가 좋다고 해야 진짜 좋은 겁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집중이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전시실을 돌았다. 바닥의 나무결, 가칠해진 페인트의 매끄러운 냄새, 아직 비어있는 캔버스들의 질감. 기록하는 동안 그는 내 메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 큰 홀, 채광이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나는 펜을 멈추었다. 보랏빛 저녁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고 그 순간 그는 바로 내 뒤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내 어깨에 포개졌다. 온도 차이가 느껴질 만큼 가까웠지만 그는 여전히 닿지 않았다. 그 숨결만이 내 목덜미 근처에 부드럽게 흩날렸다. 나에겐 후원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믿음.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정면에서 부딪혔다. 숨이 막히고 내 가슴은 얇은 블라우스 안에서 빠르게 오르내렸다. 믿음은 흠집 나면 끝이에요.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손끝으로 내 손목 위를 스쳤다. 그 짧은 터치가 전신에 불을 붙였다. 잠깐만요. 그는 작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왔다. 오늘 작업이 끝났으니 완성을 축하해야죠. 병마개가 터지는 소리, 투명한 잔의 기포가 솟아올랐다. 첫 잔은 의무처럼, 두 번째는 호기심처럼, 세 번째는 내 안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듯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좁은 복도에 섰다. CCTV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다. 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손에 든 클립보드가 조금 흔들렸다. 그는 내 옆에서 한 발 앞으로 서며 어깨를 살짝 내 앞으로 내밀었다. 마치 보호하듯.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나는 무심코 대꾸했다. 당신 자신도 지킬 수 있어요?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고 곧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좁은 공간, 쇠와 기름 냄새, 천장에 반짝이는 카메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전체가 고요한 질문으로 가득했다. 내 심장은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그는 나를 태워주겠다며 차 앞좌석을 열었다. 검은 세단 안은 가죽의 차가운 향과 빗방울이 부딪히는 리듬으로 가득했다. 와이퍼가 일정한 속도로 창을 쓸어내릴 때마다 서울의 불빛은 수족관처럼 흐려졌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차 안을 부드럽게 울렸다. 괜찮은 척하는 중이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얽히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붙잡아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내 속 어딘가가 뜨겁게 쥐어졌다. 욕망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였기에 더 위험했다. 우리는 결국 다시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빗방울이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 풀장의 물결이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는 장면이 우리를 맞았다. 거실은 은은한 노란빛 스탠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의 번개가 잠깐씩 하얀 선을 그렸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걸고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나는 코트를 벗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에는 얇은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스타킹이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긴장감에 구두 굽소리가 유리 바닥 위에서 더욱 크게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잠시 멈췄다. 오늘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예스를 말해야만 나는 시작할 거예요. 내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대답 대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가와 내 얼굴 옆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은 따뜻했고 움직임은 느렸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게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으며 받아들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는 순간 내 안쪽 깊은 곳이 불쑥 반응했다. 스타킹 너머 다리에 소름이 돋고 얇은 블라우스 안의 피부가 떨렸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그의 목 뒤로 올려 끌어당겼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쿠션이 우리 몸의 무게에 따라 가라앉았다. 그는 무릎을 내 무릎 가까이 두며 나를 지켜보았다. 숨결 하나하나가 전해졌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내 속도대로. 그의 입술이 다시 닿았고, 이번에는 더 깊고 확실했다. 내 손은 그의 셔츠 단추를 따라 내려갔다. 단추 사이로 드러나는 피부는 따뜻했고, 심장의 박동이 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의 손은 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야은 천 너머로도 그 온기는 내 몸을 달궜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내 반응을 읽듯 천천히 길을 그렸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며 내 몸이 선택한 이 리듬을 받아들였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얗게 거실을 가르자 그는 나를 안은 채 창가 쪽으로 이끌었다. 유리 너머로 서울의 불빛과 비가 흐르는 장면이 배경이 되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등을 살짝 대며
그 차가움과 그의 뜨거운 체온 사이에서 전율을 느꼈다. 내 몸은 떨렸고 내 마음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림은 짧았지만 모든 걸 바꿔버렸다. 언론 제보, 재벌 후원자와 여성 직원의 은밀한 만남 포착. 사진 확인 필요. 나는 숨이 막혀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 속 흐릿한 CCTV 사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실루엣이 서 있는 모습. 여자는 나 같았다. 아니, 거의 확실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으며 동시에 뜨겁게 뛰었다. 그도 화면을 보고 굳어졌다. 내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은 씨,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나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은 순간 내 목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러나 동시에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기자든 내부든 절대 기사화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확신에 찼지만 나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내 인생, 내 이름은 어떻게 할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치웠다. 흰 유리 테이블 위에 남은 자국이 원처럼 번졌다. 당신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평판, 내 자리는 누가 지켜주죠?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풀장 위에 작은 파문이 끝없이 번졌다. 그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유리창은 다시 차갑게 등을 받쳤다. 멈추자고 하면 지금 멈춥니다. 그는 서서히 내 곁에서 물러서며 말했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들, 그의 손끝, 따뜻한 숨결, 차가운 유리, 그리고 내 몸의 대답. 모두가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그의 눈빛이 변했다. 긴장과 동시에 안도의 빛. 말씀해 주세요. 나는 손가락으로 공중의 규칙을 그리듯 움직였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아무 접촉도 안 돼요. 기사화될 틈은 절대 없어야 해요. 내가 멈춰라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끝내자고 하면 깨끗하게 끝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선택하는 한, 난 언제든 그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내일 아침 9시 단독 기사 예정. 사진은 이미 편집부에 전달됨. 내 피가 식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그를 보며 말했다. 이건 시험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당신 자신도 지킬 수 있는지. 그는 전화기를 잡아 단호하게 지시했다. 멈추게 해, 돈이든 법이든 다 동원해. 단, 그녀의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책임과 각오, 그리고 무언가 위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스타킹 위 무릎을 눌렀다. 야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내 맥박은 너무 분명했다. 욕망과 두려움이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가 다가와 나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려면 서로 다 잃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잃지 않고 얻는 길은 없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지은아. 그 순간 번개가 창밖을 갈라 서울의 밤을 하얗게 찢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화장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다. 택시 안,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였다. 기사화될 사진, 내 이름, 내 미래. 모든 게 머릿속을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손가락은 결국 한 줄을 적었다. 금요일 7시, 다시 만나요. 마지막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창밖의 서울은 젖은 불빛으로 번져 흘렀고,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미로의 입구였다.